그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명과학의 정의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요 얘기도 나오잖아. 세포보다도 작은 단위가 분자잖아. 분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생명과학에서는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가지고 배우는 영역인 거고, 세포학, 세포 구조를 배우기, 핵, 미토콘드리아, 연옥체, 세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 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조직, 기관, 개체 쭉 모이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생태계 영역이거든 이쪽이. 이거를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이거는 분집 내 상호작용. 개체군 뜻이 뭐였어? 같은 개체. 이건 내일 전화 모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나올 거예요. 개체군은 같은 종의 핵심이야. 같은 종, 같은 종의 모임들 개체군. 분집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종, 여러 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여러 개체군 또는 서로 다른 종. 얘네들이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말에 공부를 했을 것 같아. 뭐 가족 생활을 하냐, 뭐 리더제냐, 순위제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부해봤을 거라고 믿고. 가족 생활이 사자였나 사. 그런 애들이야. 생명과학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개인적으로 생명과학이 양이 존나 많아. 그 교사 시험을 친다고 해도 양이 존나 많아 진짜. 개 많아. 최근에 뭐 예전에 MDP 짱껴왔다. 빨리 와. 미트리트 피트라고 해서 의전원, 약전원, 뭐 친의전 뭐 이런 거. 그 의학전문대학원 갈 때 모든 과목이 수학이 빠지고 과학만 있었잖아. 영어랑 과학만 가지고서 의대를 뽑았다고. 야, 과학에 해당하는 게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무기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플러스 영어과학, 지구과학은 유사과학. 유사과학. 저기 영국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한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지구 훌륭하지 왜? 왜 지구과학과만 없을까? 이유를 모르겠네. 물리학과, 생명과학 다 있는데 지구과학과만 없을까? 누군가가 울고 있어요, 쌤. 이게 농담이고 지구과학은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래. 다 쪼개져서 있잖아. 천문학과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기 기상 쪽 따로 있고. 역시 서울대. 서울대는 또 골 때린 게그 지질학과 돌보는 데는 또 문과지 또. 지리학과라고 돼 있어. 돌보는 거는. 거의 맹구학과. 맹구. 골 때린 게 그래요. 지구과학 쪽은 좀 특이한 영역이다. 아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갈 수 있나요? 뭐를? 요즘엔 없지. 리트피트가 없어진 좀 적이. 되게 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 지구과학은. 맞아요.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야. 화학 같은 경우는 시험 치려면 4과목 보면 돼. 물리, 무기, 유기, 분석 4개만 보면 되는데 생명 같은 경우는 요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생화학 여기 보면 이게 뭐 생화학이라고 있고 세포학이라고 있고 조직 기관 부분 공부하는 게 이게 동물 생리학. 근데 식물도 또 봐. 식물 생리학. 그래서 이것만 해도 몇 개 나냐? 죽을 것 같은데. 많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도 생태학 부분 나오겠지? 생태학 부분 나오고.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뜰만한 분류, 유전, 진화, 발생 생장. 다 그 책이야 다. 다 책이 있어. 그다음에 식물 형태학도 있어. 식물 형태학. 미생물학 졸라 많다. 한 12권. 저 유전학이 약간 그거 아니에요? 품종 개량. 그래서 봐야 될 책이 진짜 나 같은 애들 정도 나오게 하는 거지. 그냥 나온 말이야. 이씨. 뭐 그래요. 하여튼 끝에서 야 그 이름이 생물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뀐 이유는 아니야? 일본의 천재. 지금까지 생물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잖아. 2015부터 바꿨던 것 같은데 왜 바꿨는지 알아? 존나 간지나니까. 자 일제 잔재. 생물은 그냥 생명에 대한 탐구야. 궁금하다, 알고 싶다, 탐구. 뭐 생장 호르몬이 무슨 기능 할까? 소, 뇌 한 100개 갈아와봐. 생장 호르몬 추출해. 그다음에 뿌려봐. 무슨 기능 하나? 또는 뭐 생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없애봐. 그럼 이 새끼가 생장 호르몬 없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까? 그랬더니 콩팥이 안 나오고 그런 방광이 안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뭐 탐구를 한다면 생명과학은 그냥 탐구로 끝나면 안 돼. 이 탐구의 목적 자체가 인류 문명 발달에 이바지한다야. 그 의학 쪽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 인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정도.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담은 학문. 그게 생명과학. 생물과의 차이는. 생물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충족이라면 그럼 쌤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알아보자 시대. 알아보자. 됐어. 다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귀납이랑 연역이 있다고 하잖아. 귀납이랑 연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열의 귀납적 점.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을 연락에 한 다음에 그 관찰 결과를 기반으로 해갖고 일반화시키는 거야. 이게 귀납 아니야? 가게.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관찰 연락한 다음에 공통점 뽑아내서 일반화하면 끝! 그게 귀납. 그래서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나는 거야.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귀납적 추론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예, 즉 반례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기각되지, 그지? 뭐 인간은 죽는다 해가지고 A도 뒤졌다, B도 뒤졌다, C도 뒤졌다 했는데 어떤 새끼가 갑자기 신이야. 딱! 나 아직 안 뒤졌는데! 한 놈만 나오는 순간 사람은 죽는다 하면 안 돼. 오, 그런 느낌인 거야.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고요. 그 생명과학에서 귀납으로 밝혀진 그런 사례들이 있어. 이론들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세포설이라는 게 있어. 세포설. 세포설이 귀납적으로 추론된 거거든. 세포설. 처음에 식물 세포설이 먼저 등장해. 모든 식물은 세포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가 모든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가 되는 거고 둘을 합쳐갖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게 될 거야. 그래서 식물 세포학, 식물 세포설, 동물 세포설, 그다음 최종적으로 합쳐진 게 생물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다. 좀 유명한데 모르지 너네. 슈바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슈반세포. 슈바 세포 할 때. 아무튼 생명과학적으로 세포 관련해갖고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다음. 그럼 진짜 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 원래 이름은 슈발인데 그게 죄송해요. 다음 진화설이라고 하는 것도 귀납으로 추론한 거거든. 진화설. 관찰인 거야 관찰.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A 군도에서 봤어. 여러 가지 부리 중에서 특정 부리만 A에 살고 또 특정 부리만 B에 살고 특정 부리만 C에 사는데 그 부리 왜 하필 그 부리일까 하고 보니까 먹이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는 거지. 먹이. 딱딱한 씨앗을 먹어야 되거든. 뭉툭한 부리. 알고 있어? 또 뾰족한 나무에 이제 숨어 사는 곤충을 파먹어야 된다 그러면 뾰족한 부리.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 환경에 따라서 생명체의 그런 형태나 기능 같은 게 적합한 애가 있게 되고 그게 살아남더라 해서 만든 게 진화설이잖아. 요거까지도 이제 귀납인 거 괜찮죠? 예. 근데 뒤에 보니까 DNA 구조 발견이 귀납이래. DNA 구조 발견. 이걸 발견한 게 귀납이라는 게 뭐? 이거 DNA 누가 밝혔지? 왓슨과 크릭 아니야? 왓슨과 크릭이 네 DNA 까갖고 이중나선, 네 까다면 이중나선, 네 까갖고 이중나선 이러고 치는 거야? 아니야. 그 DNA 구조 발견할 때 귀납적으로 추론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샤가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샤가포의 법칙. 야, 여기 있는 애들 다 생투 선택했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강제 선택. 나 자습시간이라고 생투해? 저 생투 시간에 쌤이 그냥 프린터 나눠주고 자습시켜요. 진짜 나 이해가 안 난다. 야 화투 생투는 물투도 그렇고 버릴 게 없는데? 화투 생투 물투로 안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근데 쌤들이 수업 안 하고 야 자습해. 그게 내가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은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갈 텐데? 메가피스로 이제 바로 이제 아니 화학을 공부했는데 엔탈피, 엔트로피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수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물리투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뭐 돌리빔이나 이런 개념들, 유체에 대한 개념들을 안 배우고 대학 가서 뭘 해? 유체 바로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정말 삶의 교양이라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생물학이 필수 교양이야 그냥. 그냥 들어야 되는 과목이야. 또 너야. SNU 또 너야. 왜? 그냥 삶의 교양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교양이라서.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너네 수능 아버지 자습 때 이질한다고? 걔 존나 날 먹고 있어 봤는데. 물리쌤 그냥 프린터 나눠주고 자습해 하고 나가요 반을. 아 진짜 내 대학교 교수가 그랬었어. 레전드 교수가 1시간 30분 수업에 15분 수업하고 나갑니다. 15분 수업하고서 딱
이 부분인데 한번 몇 줄 쳤더니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그럼 나가. 왜 그래? 나 진짜 1시간 반 수업을 그 정도로 날로 먹는 새끼 봤어. 미친 새끼다. 그럼 처음 봤어. 근데 또 그런 쌤들 시험은 존나 어려워. 아니 물리학과 시험은 숫자 뽑는 시험 아니야. 너네가 보는 것처럼 숫자 뽑는 시험이 아니고 다 유도야. 너네가 정말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수식들을 유도하는 게 시험이야. F 이퀄 MA가 유도야. 그런 거 유도하는 시험이야. 일단 물가로 돌아가는 확률 능력. 개추. 그래요. 자, 샤카프의 법칙이 뭐냐면 A랑 G 그 다음에 T랑 C 요거를 합친 개수가 생명체를 다 보거든. 뭐 토끼도 보고 사슴도 보고 뭐 기타 등등을 쭉 봐서 핵을 갈아. 그 핵에서 나온 아데닌과 구아닌을 합친 수, 그 다음에 T와 C, 타이밍과 사이토신을 합친 수가 일치하는 걸 발견한 거야.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귀남이라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왜 가능할까? 만약에 AG를 합친 게 100이었다. 그럼 TC를 합친 것도 100이더라라고 하는 건데 왜 이걸 굳이 합쳤냐면 화학적 구조가 되게 특이해. 이 아데닌이랑 구아닌 같은 경우는 육각 구조에 오각 구조가 붙어있는 오각 구조가 붙어있는 이런 고리가 두 개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육각 고리가 있어 구조가. 예. 타이밍이랑 사이토신은 공통점이고 아데닌과 구아닌의 공통점이 이걸. 이런 구조 가지고 분류를 먼저 한 거야. 화학적으로 아데닌과 구아닌이다, 타이밍과 사이토신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봤더니 사이토신은 그러면 육각형. 2개짜리 고리 개수만큼 1개짜리 고리가 충족이 된다. 신기하다. 요. 이유는 모른다. 좋은데. 모른다 했어. 그거를 이제 왓슨과 크릭이 해석을 하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A랑 T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G랑 C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찾은 거라고. 또 왜 상보적으로 결합해? 이중나선 구조라서. 이중나선 구조잖아. 이렇게 반대편 가닥에 정확하게 대칭되게 있잖아. 왼쪽이 A면 오른쪽이 T, 왼쪽이 G면 오른쪽이 C, 여기가 C면 여기가 G, 여기가 T면 여기가 A로 완벽하게 대칭되게 들어있지 이게. 근데 이중나선 구조기 때문에 A 개수만큼 T가 만족되고 G의 개수만큼 C가 만족되기 때문에 샤가프 법칙이 성립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DNA 구조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샤가프 법칙 때문에 이제 귀납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 가지 생물체를 관찰해서 찾은 거잖아. A주의 합, TC의 합이 같다라는 건. 됐어요. 다음 이제 연역적 탐구 갑시다. 연역의 핵심은 뭐냐면 가설 설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탐구 수행을 해. 탐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하는 거거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이유를 지가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주작.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주작하는 게 저 가설 설정이고 탐구는 그 주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인 거야. 맞으면 결론으로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되고 틀렸으면 가설 설정부터 다시 하면 돼. 결론이 안 나면 가설 설정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보자. 자연 현상이 있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Y를 던져야 탐구가 시작될 수 있어. 연역은 Y가 없으면 시작을 못해야.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저거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에 대한 답. 엔소 어떻게 좀 기억이 안 나네. ANSWER. Very 이거라고? good job. 너 되게 똑똑하구나. 영어 1등급 영어 1등급.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하자. 저 원인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단 게 가설이야. 근데 이 가설이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검증할 수 없는 가설 같은 경우 가설로 취급을 못 받아. 예를 들면 어떤 현상 아무거나 너가 궁금해할 법한 건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 중에서 확률을 보니까 맨날 10분씩 지각해.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진 거야. 자연현상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거기다가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뭔데요? 저 새끼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어. 사탄 들렸다. 너 사탄 들렸어. 검증되냐? 뭔 수로 검증하거든. 생식으로 할 수 있죠. 무당한테 데려가면. 귀신 탓하면 어떻게 검증할 거야? 무당한테 데려가면. 맞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실험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 가능성이 보여야 가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너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오답인 것 같다 라고 하더라도 가설로 인정은 받을 수 있어. 검증할 수 있다면. 방금 황윤으로 예를 들었는데 황윤이 저 새끼 회전할까? 직관적으로 오답을 한번 만들고 탐구는 가능해. 근데 누가 봐도 오답이야. 나 고로신데 이거지. 다이어트 하느라고 와, 쌤 아니 이거 아니고 뭘 한다고? 던져야겠다 그냥. 아이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이건 아니거든? 나가야겠다. 그래도 가설로 인정받을 수 있어. 왜? 탐구는 가능하거든. 가야겠다. 물어보면 돼. 혈당 재봉되고 진짜 다이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거든. 숨쉬고. 누가 봐도 아닌 건 맞는데 직관적으로 봐도 오답이라고 해도 가설로 인정은 받을 수 있다는 거. 나한테 뽑혀라고 지금 이것도 열고 있는 거. 아무튼 이게 이제 가설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탐구할 때는 탐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두 개를 해야 돼. 첫 번째가 견인 통제. 대조 실험부터 해야 돼. 너 좋다. 대조 실험. 꼭 실험을 두 번 해서 비교해야 돼.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괜찮았다.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 변인 아직도 모르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잘 봐. 변인이라고 하는 게 똥싸. 크게 보면은 똥 싸는 사람 변인. 예. 네 대가리에서 나오는 변인은 첫 번째가 독립 변인이 있고 두 번째가 종속 변인이라는 게 있어. 독립과 종속.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요소를 독립 변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를 종속 변인이라고 한다고.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현상이 있어. 폴인러 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졌다 안 빠졌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고 쳐. 종속변이 사랑에 빠졌다 안 빠졌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인이 무엇이 있을까? 황민의 뱃살. 1번 나. 외모, 2번 몸무게, 3번 돈, 4번 옷, 5번 냄새, 기타 등등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볼 때 영향을 줄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과정이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이야. 내가 탐구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쭉 살펴본다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연애에 옷이 영향을 줄까? 가 궁금한 거야. 옷이 영향을 줄까? 옷 말고 돈으로 할까? 돈 예민한? 돈을 맞춰. 돈이 진짜 사랑에 영향을 주는 걸까? 예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잡아요. 소개팅을 잡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돈에 대한 사랑 여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명품으로 돈만 조작하는 거야. 돈만 조작하고 나머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전부 통제하는 거야. 이게 통제라고. 근데 외모는 사실 내가 말했지. 실험 두 번 해야 된다고 했어.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실험하고 두 번 실험할 때 돈만 바꾸는 거야. 나머지 영향 줄 수 있는 거 똑같이 넣는 게 지금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제일 아주 나이스하게 실험할 수 있는 건 우리 학원에 쌍둥이는 없지 지금. 자, 쌍둥이 A랑 A-를 준비를 하는 거야. 전 시간 때 있잖아. 전 시간 때 있었지. 자, 쌍둥이야 우리. 완전히 똑같이 생긴 쌍둥이. 응? 외모 통제됐지? 똑같이 생겼다니까. 몸무게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옷 똑같이 입혀. 뭐 양복을 입혔다 칩시다. 그다음에 냄새도 깨끗하게 씻겨서 보내는 거야. 근데 한 놈은 지갑에다가 1억짜리 수표 하나 집어넣고 얘는 지갑에다가 5만원짜리 한 장 집어넣고서 소개팅에 갔다고 쳐. 근데 여자가 다르잖아요. 이때 여자가 다르. 여자도 쌍둥이 준비하면 되지. 여자도 쌍둥이 비비비다 여자도 쌍둥이랑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야. 매치를 시킵니다. 이게 맞나? 이때 얘가 이제 연애에 성공을 했어. 얘가 연애에 실패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대조 실험한 거야.
얘만 조작 변이를 조작한 거고 얘는 그냥 진짜 평범하게 너네 원래 지갑에 한 5만 정도 있잖아. 평범하게 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바꾼 거. 이때 전문 용어로 쓸 거야.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바꾼 걸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해. 자연스럽게 냅둔 거를 대조군이라고 해.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걸 대조실험이라고 한다고. 꼭 이렇게 실험 2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조실험이 그 대조실험 중에 특히 통제변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만 그냥 생각한 거야. 이런 거 통제변이를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해갖고 한 놈은 1억을 줬어. 한 놈은 5만 원을 들고서 이제 연애 데이트를 나간 거야. 근데 실험이 얘 돈이 많고 얘는 적잖아. 얘가 성공할 걸로 예상이 되지. 근데 얘는 양복을 차려입고 얘는 치마를 입고 나갔네. 스코틀랜드 옷. 되겠냐? 1억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남자가 딱 나타나서 네 앞에. 근데 이 새끼가 미니스커트 입고 왔네? 어때? 와. 이게 통제변인 조진 얘야. 아저씨랑 비밀. 알겠어? 너는 안 해. 어떤 통제변에는 제대로 통제를 해줘야 이런 게 딱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 체크를 해보자. 먼저 가설에 대한 특징. 가설에 대한 뜻이 뭐냐? 의문에 대한 답이죠, 답. 3.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오답이어도 가설로 인정받을 수 있어. 탐구만 가능하면 돼.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맞았다 그러면 결론 도출.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되고 결과가 안 맞으면 가설 설정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뒤에 보시면은 중요한 개념들이 쭉 나오니까 같이 체크합시다. 먼저 대조실험이라는 개념. 실험군과 대조군 있지? 이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실험군은 조작 변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네. 조작 변이를 조작하려고 할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화시켰다. 뭐를? 조작 변이를. 조작 변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애를 실험군. 대조군은 변화시키지 않은 거야. 자연 상태로 내보내. 그게 이제 대조군이야. 문제에서 그냥 어떤 집단 주고서 이게 대조군이냐 실험군이냐 구분하라고 나와. 그럼 예. 판단할 때 내가 방금 얘기해줬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알겠지? 인위적으로 내가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돼. 다음에 변인의 독립과 종속이 있다고 그랬지? 독립이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독립이 뒤에 보면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크게 두 개 있지? 조작과 통제. 조작이 내가 관심 갖는 거. 나머지는 통제해야 되는 거. 그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조작, 유지시키는 게 통제. 독립변이는 그 결과에 해당한다. 뒤에 실험 결과에 해당. 그럼 변인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잡으셨죠? 내가 살면서 소개팅을 소개팅을 두 번 해봤나? 한 번 해봤나? 오. 미팅도 한 2번 정도 해봤고 결과는 다 주셨어요. 네. 뭔가 소개 관련된 게 뭐 나랑 그게 안 맞더라고. 아, 야 너도 비슷해. 나는 아직 안 했어. 할 수가 없어. 저 새끼는 그냥. 되게 어렵던데 난 개인적으로. 소개팅, 미팅 이렇게 되게 어렵더라고. 단체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렵고 1대1로 주선시켜주는 것도 어렵고 가면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우리 뭐 식당에 병변에 앉아. 이러고 있다니까 계속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부담되는 거야. 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자. 가면 막 뭐 이것저것 해줄 것 같아. 막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없어. 과학 좋아하세요? 병모랑 과학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병문은 장가를 갔을까? 뺨을. 어? 아닙니다. 야, 이 새끼야. 장학고 결혼을 한 거. 자 밑에 연역식 탐구의 예인데 페니실린 발견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페니실린에서 가설에 해당하는 거 지금 빨리 찾아볼까? 여기 왜 그럴까? 프론 곱하기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대. 그거 보고서 왜 그럴까를 의문 만든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지었어? 프론 곱하기가
뭔가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세균을 두 집단을 준비한 다음에 대조 실험하는 거다. 한 세균에는 푸른 곱하기를 접종하고 푸른 곱하기가 조적변이 되는 거야. 푸른 곱하기를 한쪽은 접종을 하고 한쪽은 접종하지 않는 거지. 그럼 누가 실험군이 이게? 내가 인위성을 가한 게 뭐야? 푸른 곱하기를 넣은 게 인위적으로 가한 거잖아. 이건 그냥 냅둔 거고. 그래서 이게 실험군, 이게 대조군이 되는 거야. 이거 똑바로 구별해야 돼. 내가 인위적으로 가한 게 실험군이야. 실험군 대조군이 되는 거고. 그러면 푸른 곰팡이에 해당하는 게 독립변이. 종속변이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균의 생사. 세균이 뒤졌냐 살았냐가 종속변이라고.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친구들아. 그래서 실험군 밑에 보면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실험군, 대조군, 그다음에 독립변이, 종속변이 이렇게 있을 때 세균 중식이 이제 생사 얘기하는 거지. 세균이 살았냐 죽었냐. 실험군 접종했다, 접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통제변이는 그 푸른 곰팡이 제외한 나머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온도, 습도, 뭐 키운 장소, 그다음에 주인 얼굴 이런 것들. 여기다 주인 얼굴 넣지는 않겠지? 그치? 설마 그 독립변이에도 주인 얼굴이 영향을 미칠까? 세균도 눈가에 있었던 거 같아. 저 새끼 존나 하고 다 되지는 거지. 그럴 일은 없어요. 야 인간 방역제인데. 다음 파스텔의 탄저병. 파스텔은 콜레라균을 앓고 회복할 때 여기 뭐라고 했냐?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은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을 했대. 이게 지금 관찰을 하고서 의문을 가진 거지. 무슨 의문? 양도 될까? 그거야. 양도 될까? 양에 관련된 질병도 가능할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지.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균이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의 탄저병도 같은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 탄저병을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가 실험을 해야겠지, 그지? 오래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통제인 거 보여? 콜레라균을 접종하냐 안 하냐, 저 백신을 접종을 하냐 안 하냐가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이 되는 거야. 백신 집어넣는 게 실험군, 안 넣는 게 대조군. 맞지? 근데 백신의 조건이 뭐였어? 탄저병이더라도 저걸 지켜야겠지?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될 거야. 그 주사 맞은 애는 탄저병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 맞아요. 안 맞은 애는 뒤졌죠. 여기 실험군 대조군을 체크해볼게. 실험군은 백신 주사, 얘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탄저균 주사라는 행위 봐봐. 통제변이. 이 말뜻이 뭐냐면 주사를 넣는 행위 자체는 통제해줘야 돼. 즉 얘는 백신 주사를 놨어. 얘는 안 넣는다가 아니야. 주사를 넣는 행위를 통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식염수 넣어야 돼. 영향을 안 주는 걸 넣어야 돼. 얘는 이 백신을 넣었으면 얘는 백신이 아닌 건강한 물질이지만 넣는 행위는 해줘야 된다고. 그게 통제변이로 나온 거야. 주사. 알겠지? 주사. 주사라는 행위는 통제해야 된다. 실험 과정을 쭉 주고서 그 실험 과정이 그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고르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통제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한쪽은 주사를 넣고 한쪽은 주사를 그냥 안 놨다가 아니야. 백신이 아닌 걸 주사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통제라고. 알겠지? 백신 관련해서 그걸 조심해라. 그래서 약도 그렇잖아. 약의 효능을 연역적으로 탐구하고 싶어. 연역 가설은 하나야. 이 약이 효과가 있다. 그지? 가설은 하나야. 이 약은 무언가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두 집단을 잡고서 약을 투여를 하겠지. 한쪽은 약을 투여를 했으면 한쪽은 약을 투여 안 한다가 아니라고.
약이 아닌 걸 투여해야지. 그지? 약인 것처럼 속여야 된단 말이야. 설탕. 그걸 주고서 그렇지. 그 캡슐 안에는 뭐 설탕이나 뭐 아니야. 밀가루 같이 그런 거 주는 거야. 한동안 진짜 약을 주고. 그래서 삼키는 행위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게 뭐를 통제하는 거야? 심리적인 효과지.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어? 어떤 유명한 의사가 와갖고 뭐 암에 걸려서 어떤 약을 주면서 이 약 제가 개발한 건데 또 과학 끝내줍니다. 먹으면 암이 다 나요. 그럼 얘가 진짜 암이 나. 중국 밀가루인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야. 믿음이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아 이게 아니구나. 밀렸어. 너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내 딸이 해놓은 거 같은데? 윤우보다 잘 그리는데. 이건 내 딸 작품인데? 나 사진 찍어가네. 언젠가 나중에 되게 비싼 값어치. 25개월 때 그린 그림이지라고. 당장 지워야지. 당장 지워야지. 아 세계문화유산 또 하나 23도 더. 맞네! 23페이지 문제 풀어보고 뒤에 여기까지. 23, 24까지. 맞네, 씨. 뭔데, 이거. 아 세계문화유산 하나 또 사라졌다.